네,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휴장을 앞두고 또 길게 본다면 연휴를 앞두고 일단은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이 된 모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아직 좀 이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파란불로 마감이 됐고요. 자, 그 와중에도 좋은 수익률 노릴 수 있는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응태, 김태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어제 방송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역전에 재역전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전 10배거 프로그램 내로 보자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모습인데 뭐 밖에서는 대선 경선이 활발하게 치러지고 저희는 수익률 대결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접전을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수익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자신 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 주주총회 끝날 때 실적 발표 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태윤 매니저님은 제가 어제 수익률 얘기하면서 나 홀로 100%대다. 1%포인트 못 미친 199%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4위라는 자리가 조금 어색하시죠?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예. 저희 이제 장모님한테는 제가 사위잖아요. 예. 예,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오늘은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어.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위가 어색하지는 않지만 뭐 수익률 대결에서는 아마도 1위를 항상 노리고 있을 것 같은 두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일단 두 분이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장 한 줄 평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김응태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자, 자막 먼저 띄워주시죠. 자, 밑빠진 종목에 돈 붓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속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서 그쵸. 밑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채워지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건데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한 종목에다가 그렇게 많이 돈을 때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뭐 아무리 뭐 시장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업황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모습이라면은 아무리 그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고 이게 어디까지 또 바닥을 또 내려갈 수 있을지도 또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섣불리 또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만 하더라도 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1조를 넘게 또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순 매도세를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살아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힘든 장은 가더라도 어차피 또 살아날 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인용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와 같을 때 물 붓는 거를 멈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독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다른 독을 찾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다른 독을 찾아라? 이미 지금 있는 종목에서 더 물을 타봤자 어차피 시장이 만약에 이번 연휴가 끝나서 악재가 발생해서 만약에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테마라든지 그런 업종에서 새롭게 또 한번 편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수익이라도 챙겨놓고 다시 한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 업종들을 바라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훈 매니저가 오늘장을 바라본 한 줄 평을 한번 볼 텐데요. 띄워주시죠. 예, 연휴 좀 편히 쉬자. 앞에서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거 속마음 아니에요, 그냥? 네, 맞습니다. 연휴 좀 편히 쉬고 싶어가지고 예. 이게 저는 사실 연휴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여행도 갈 수 있고 좋겠지만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 이게 또 가뜩이나 미국이나 다른 증시가 열리게 되면은 그렇죠. 그게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도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오늘 증시의 또 대표적인 하락의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항상 이 관망세가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이 관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대감 섞인 발언들이 있으면서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부 지수들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이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뭐 제 개인적인 희망적인 바람들도 있었겠지만 좀 연휴 좀 편히 쉬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거래,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재였던 대표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일 또 휴장이고 또 금요일은 또 열립니다. 근데 그렇죠. 또 금요일도 과연 관망 심리가 약할까?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까지는 전체적으로 뭔가 좀 크게 뭐 지수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에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서 연휴 좀 편히 쉬게 금요일 날이라도 좀 잘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봤고요. 자, 그래도 관망세가 짙은 지금의 시장이지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안건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안건은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김태훈 매니저님의 아이디어로 매니저님의 얼굴을 찬스로 사용해 봤습니다. 왼쪽에는 김태훈 매니저가 왕좌에 오른 모습이고 옆에는 김은태 매니저가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목 섹터 한 줄평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평은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인데요. 이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제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선 관련해서 오늘은 조기 대선을 첫 번째 안건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조기 대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체크포인트로 하나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계자가 여의도에 위치한 나경원 캠프 사무실에 입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움직임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내일 대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에서 사퇴할 걸로 보이고요. 다음 날인 2일에는 사퇴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김문수와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최종 2인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각각 나란히 진출을 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인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요. 이 최다 득표자가 최종 경선 후보로 진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옵니다. 이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선고에 이렇게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기 대선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관련해서 오늘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도 하나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이 역시나 많은 하루였습니다. 형제글로벌도 30% 올랐는데요.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이야기에 이 선거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에 올라줬고요. 세종텔레콤도 역시나 29.98% 올랐습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상지건설 역시 상한가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 조기 대선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거의 뭐 보도 채널만큼이나 관련 관계자들 이름이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일단 발제는 김흥태 매니저님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잠시 후에 얘기 좀 들어보고요. 김태효 매니저님, 김흥태 매니저님이 이 안건을 발제를 해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미지를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까? 아, 그걸 고민하셨습니까? 네? 아니고요. 뭐 정책주들 뭐 갈 때가 되긴 됐다라고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 어떤 종목을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4위 말고 뭐 1위든 2위든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종목을 제일 먼저 찾았죠. 이 안건을 정하셨을 때 당연히 어떤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좀 좋은 자리에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한 또 이런 리서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은 종목을 나름대로 찾아봤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잠시 뒤에
채널 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방송을 했고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건 이런 정치 테마주 혹은 뭐 정책주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하면 아니 방송에서 무슨 그런 종목을 소개하냐라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더 이 안건을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4월 초에 4월이 이제 새롭게 이제 개편되고 나서부터 4월 초부터 제가 종목들을 선정했을 때 정치 테마주들을 이틀 연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방영을 하면서 그때 많은 폭을 또 올라왔던 게 이 테마주였기 때문에 예. 이제 5월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채 안 남았던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인맥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형지 그룹주들이 이제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들어갔고 또 다른 종목들은 뭐 2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물론 이제 시간에서는 조금 다소 좀 밀리긴 했지만은 또 이번 시간에서는 또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관련 인맥주들이 또 시간에서 또 상승세를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뭐 대성창투라든지 뭐 상제건설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상제건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다 보니까는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년 만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일찍 조기 대선이 시작됐지만은 사실 대선이라는 건 5년 만에 들어오는 건데 사실 테마의 꽃이라는 게 정치 테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템버거 이름에 좀 맞게끔 템버거 또는 30배 이상도 갔던 게 이 정치 테마주였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은 또다시 5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만은 저희가 뭐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떤 후보에 대한 인맥주다, 정치 추천주다라고 하겠지만은 일단 저희는 뭐 재료만 가지고 워낙에 또 종목들을 또 권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색깔론을 또 비춰내지 마시고 이 종목이 가는구나 안 가는 것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의 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그 옆에 있는 가시에 찔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토픽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슨 종목이 나오더라도 그 해당 인물과 뭔가 특정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토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테크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이 나왔습니다. 각각 이유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화투자증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은 저는 이제 정책주로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증권주들이 은근히 많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주에 대한 부분들의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STO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STO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핀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갔던 뭐 서울옥션, 뭐 K옥션 이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두나무 지분 보유 이력 때문에 또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STO 관련된 이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또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저는 5월 달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은 이 미국 내에서 이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보다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봤고 실제로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그중에 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부각받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찰실한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경기와 무관하거나 이 관세 쪽과 관련해서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급이 받쳐줄 수 있는 쪽에 어떤 자산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 찾아보니까 그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포인트를 잡아봤던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기억을 되돌이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나는 코인 대통령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정치적 색을 띠고 있는 아직까지 좀 확립되지 않은 유권자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또는 본인이 투자하고 있고 뭔가 하고 있는 쪽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가상 자산과 관련된 정책,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이 가상화폐 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디지털 자산법이다 뭐다 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업비트나 아니면 빗썸과 같은 이런 거래소들이 좋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발언들이 나왔는데 조만간에 또 민주당 이 민병덕 의원인가요? 그분이 또 다시 한번 이쪽과 관련된
발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르면 다음 주 정도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이 증권주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게다가 STO 관련된 이슈, 오늘도 뭐 서울옥션이나 KO옥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는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STO, 가상화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주에 대한 부분들, 뭐 최근에 증권주들 왜 올라갔냐면은 뭐 브로커리지 쪽에 대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뭐 STO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지분을,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요 하나투자증권이 지금쯤이면 정책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월 들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김웅태 매니저의 탑픽 종목 유라테크입니다. 네. 저는 앞서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당 모두 다 공약을 했던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는 기업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가장 크게 정치 테마주들에서 여양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고 밀고 있는 정책이 첫 번째가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 저출생 관련된 섹터들이 또 움직일 거고요. 또 일자리,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워낙에 또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개헌 관련된 모습들인데 이제 개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다 개헌을 좀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세종시를 이전하려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하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라테크라든 그 외적인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난 이제 4월 초쯤에 한번 크게 급등하고 나서부터 긴 조정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라테크는 사실 자동차 부품을 맡아하고 있거나 시스템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왜 이제 세종시하고 엮이다 보니까는 세종시하고 엮였던 부분은 유라테크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 대한 부지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토지 부지가 이 세종시 인근 부근에 또 이제 토지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번에 또 세종시가 이번 세종시 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미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또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받는 또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 속출하고 있고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유라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헌 관련된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물론 이제 당장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향후 좀 길게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세종시가 종착점이라고 봤을 때 보면은 어차피 이 관련된 개헌 문건들은 신속하게 통과될 거라 보고 있고 이번에 세종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행정수도를 또 명문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또 개헌을 또 우선적으로 또 선거 공약을 내비쳐야 된다라는 언급도 했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실이라든지 국회를 빠르게 이전하고 또는 서울대라든지 이런 명문대학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종시 쪽으로 또 이끌어서 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세종시가 그만큼 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제 우려와는 달리 일단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두 종목을 가지고 와주셔서 얘기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이 중요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화투자증권 오늘 보합권에 마감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요? 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사실 최근에 약간 2,910원을 찍고 이제 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이 거래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뭐 추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양하는 나름대로의 박스권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슈 부각받기 전에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주조시파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욕 같죠? 욕은 절대 아닙니다. 조용할 때 사서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거다.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주식은부터? 시끄러울 때 예. 파는 거다. 예. 욕 아닙니다. 자, 예. 아무튼 자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네요. 자, 아무튼 그 하나투자증권은 아무튼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뭐 STO 관련된 종목들,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부각받을 때 지금은 조용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공략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가격 전략 말씀 바로 드릴게요. 1차적으로 3,75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1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목표가 3,750원, 손절가 3,100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유라테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1,000원을 넘겨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요?
일단은 유라테크는 지난 4월 초쯤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이제 긴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모습을 봤을 때 21년도, 20년도에 넘어갔을 때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파동 나오고 나서부터 조정받고 나서부터 2차 파동이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제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세부 공약에 대해서 세부 안건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크게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21선을 넘어가고 있는 14,000원, 손절가 라인은 바닥권인 9,100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만약 그 당시의 모습이 반복이 된다면 17,000원을 넘어 2만 원 넘어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 1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9,100원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